전투기를 띄워 호위하고 공항에서는 에어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극진한 환대는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왕실 김하대가 시 주석이 탄 승용차를 호위했고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39조 원 규모의 투자 양해 각서까지 선물로 안겼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6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주요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 1대1로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사우디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中国新发展为包括沙特在内的世界各国提供新机遇。 무엇보다 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을 화웨이가 맡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화웨이는 정보 유출을 이유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퇴출을 요구한 기업입니다. 사우디가 오랜 우방 미국 대신 중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상징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을 샀고 지난 7월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다가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시진핑 주석은 이집트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과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약속하는 등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를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 원유 증산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원유 증산 없이는 결국 기름값이 또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의 배후로 지목됐던 사우디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손 안에 쥐고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사실 답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무릅쓰고 사우디를 찾은 목적이었던 원유 증산 요청은 면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그래도 두 나라 사이에 증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중국은 사우디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이 중동에서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이란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얻은 것도 별로 없이 사우디를 당초 왜 가기로 결정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ype of government should be rewarded with a visit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암살당한 카슈크지가 소속됐던 워싱턴 포스트는 왕세자와의 주먹 인사는 끔찍한 배신이라며 바이든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제의 관심은 다음 달 3일 예정된 오펙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증산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국내 재계 회장들이 왕세자를 만나러 총 출동하면서 67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망, 뉴스 속 경제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막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반사 유리로 만든 건물. 2열로 늘어선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푸른 자연이 펼쳐집니다. 면적은 서울의 44배, 상주 인구 900만 명이 살 미래 도시 계획, 이름은 네옴시티입니다. 태양,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도로와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은 친환경 에어택시입니다. 5분 거리에 학교, 직장과 병원이 있습니다.
먼 거리는 지하 열차로 다니는데 터널 공사를 우리 기업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건물과 같은 구조물 건설 외에도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라든지 교통 모빌리티, 에너지 공급 시설,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도시 운영 모델의 진출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67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 롯데타워 높이 건축물을 서울에서 강릉 거리인 170km까지 잇는 거대한 구상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주도합니다. 지난주 1박 2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기업 총수 8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은 강대국과 외교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빈살만은 유가 상승으로 골치를 앓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았지만 이를 묵살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을 살해한 배후로 왕세자를 지목하고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력한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유가를 올리는 결정을 하더라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로 미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까지 흘려 미국 협상단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난 7월 문제 회담 자리를 볼까요? 미국 기자가 언론인 암살의 책임을 느끼느냐고 물었는데 빈살만은 이걸 무시한 것인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죠? 잔인한 암살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과감한 개혁가인 빈살만 왕세자의 두 얼굴을 뒷받침하는 건 모두 석유의 힘입니다. 네옴시티는 순조롭게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의 답도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은 원유죠. 올해 한때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지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80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지에 프로젝트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1980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유가는 당시 4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로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요. 이 좋은 시절 불과 5년밖에 가지를 않았고요. 그 이후에 반토막 난 이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이 긴 골짜기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수입이 줄어서 살림을 줄여야 되고 대형 프로젝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탄소 제로를 꿈꾸는 네옴시티의 미래는 탄소 에너지인 원유 가격에 달려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력을 얻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만들 네옴시티의 또 다른 두 얼굴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